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시장의 양극화가 좀 심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상당히 좀 선전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모습들이 지수를 좀 끌고 가는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종목들에 대한 좀 충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은 한 주간을 좀 마감하게 되는데 지수에 대한 모습들을 좀 정비를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오늘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역할이 컸죠.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수 자체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일단 포인트로 본다면 0.95%, 1% 강하게 연출이 되었는데 그동안의 시장의 약세 기조에서 보기 드문 양봉이 크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상의 모습을 보시면요. 장중에 지수가 처음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플러스권을 유지해 줬고요. 뭐 중간에 잠깐 내려오긴 했었지만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다. 그런데 코스닥의 분위기가 좀 어두웠었죠. 자, 코스닥 지수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와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지만은 음봉에 대한 길이가 좀 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분봉 상태에서의 장중 흐름을 보시면은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장 후반 때까지 줄곧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봤을 때 이제는 코스닥이 빠져나올 때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시장이 이상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자, 차트 하나 보도록 하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먼저 코스닥의 주봉을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의 주봉을 보시면요. 최근에 오름세가 강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박스권 형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1월 효과 이후에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박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박스닥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의 증시 흐름들도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등락의 크기가 있을 겁니다. 이 등락에 대해서 하방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지수는 멀쩡한 거예요. 다만 오늘 왜 안 좋았느냐? 잠시 후에 제가 특징주를 살펴드리겠지만은 코스닥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잠시 후에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도 보도록 합시다. 오늘 강했지만 코스피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역시나 박스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 박스피의 흐름들은요. 지난 연말 때 이루어졌던 박스피의 레벨업된 자리입니다. 자,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 양봉이 앞으로 이 박스피가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점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수에 대한 등락을 일단 박스피, 박스닥으로 대응하자. 올라가는 건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밀리는 시장이 아니다. 시장 괜찮다. 그럼 박스피, 박스닥으로 진행되면은 여러분들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어요? 시장에 대해서 하방 지지가 강하지만 올라가는 것도 좀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갇히게 되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이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 장세, 모멘텀 플레이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럼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정부 정책주 계속 연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한 방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대형주 안에서의 외국인의 수급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왜 코스닥을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시장에 대한 특징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코스피에서 먼저 흘러나왔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검찰의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 거래소에 특별되고 있었다라는 의심하에 검찰의 조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틀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 과거에도 지난 연말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시장,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시사가 되었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의 루머, 또 그제 같은 경우에는 차바이오텍의 또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불안감, 또 셀트리온의 어닝 쇼크 불안감. 전방위적으로 주요 종목들이 시세가 불안하다 보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업종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었다.
종목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코스피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상태를 보시면요. 어제 하락과 오늘 하락까지 급하게 빠졌습니다. 물론 검찰의 조사 이후에 다시 한번 안정화되는 과정까지 조금 시간을 지켜봐야겠지만은 당장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떠나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거래량이 실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실망 매물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주요 종목들이 좀 약세합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 기업의 적극적인 해명을 했지만은 여전히 이 팩사바에 대한 능력을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할 때도 아마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봐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적극적인 해명에 조금 더 버텨보자는 이야기는 건넸었지만은 새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신라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 잡을 때는 아니다. 자, 이 때문에 사실 뭐 그 밖에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약세한 흐름으로 오늘 시장의 급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신고가를 내었던 바이오 종목들도 조금은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차익 실현을 조금 해주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빠져나오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코스닥의 시장 하락에 대한 주범이 나타났죠. 우리가 일전에 코스닥, 코스피, 우리 전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대부 테마 종목들이 오늘도 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과 북한의 이야기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중단할 것 같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오늘 혹은 주말에도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한 성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면서 시장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종목을 냉정하게 보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보도록 하죠. 북한과 미국의 이야기는 잘 안 좋았지만요. 중국과 미국의 이야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커창 총리가 무역 협상에 대한 성과를 꼭 내겠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이 조금은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불안감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4월 달에 만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지만은 중국 소비주들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또 이 중국 소비주를 끌고 간 이유가 있었는데 사진 한 장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오늘까지 전인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중국의 다양한 정기 분야 정책 중에서 중국에 대한 소비 효과를 좀 보자라고 했는데 자, 내용들 보도록 하죠. 외국인 투자법이 전인대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업에 대한 IP,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보호를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얘기고요. 앞에서 리커창 총리의 이야기를 좀 빌린다면은 중국에 대한 소비를 다시 한번 키울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면세점, 중국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화장품 종목 중에서는 방한하는 중국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애블 CNC, 토니모리, 이치한불 이런 종목들이 강했어요. 특히나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쉬어갔는데 화장품 쪽에는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왔습니다. 물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으로 시장을 좀 바꿔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내일장 이야기를 좀 건네보도록 하죠. 자, 대북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성명 발표를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좀 예시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속보화된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은 주말 동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시장은 좋은데 만약에 이 김 위원장의 발표에 따라서 증시의 영향은 일시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주에서는 좀 더 피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뉴스 빼고는 전부 다 좋습니다.
다음 주 FOMC가 진행되는데 금리 동결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고요. 그 경기에 대한 회복세를 우리 증시에서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갔습니다. 자, OECD에서 한국의 경기 성장,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는 OECD 전체에 대해서 지수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한국에서는 OECD에서 전체에서 회복의 영역이 빠르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이제 적극적으로 기다릴 때가 왔어요. 대북주하고 바이오 종목들 이쪽에는 안 좋지만은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 더 특화된 쪽을 본다라면은 오늘 이야기 나왔던 전인대에 대한 효과를 이제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IT 종목이라든지 주요 경기 민감 섹터들도 하나씩 살펴볼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 위원장의 성명 발표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충격이 오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것이다. 시장은 빨리 해법을 찾아가셔야 돼요. 대북주에 계속 물려있을 때가 아니라 주변의 시장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박스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주말을 좀 다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